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네, 마더보드입니다. 에이수스 제품이고요. ROG 스트릭스 Z690E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릭스 제품인데요. 이제 스트릭스가 이제 ROG 브랜드에 편입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 이제 스트릭스의 이미지가 이제 초창기에는 살짝 애매한 뭔가 멋부리지만 사실 실속은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에이수스가 스트릭스 라인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상품성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상향 평준화된 그런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품에 녹여냄으로써 지금은 사실 최상위 마더보드 품질인 이제 뭐 막시무스 시리즈, 뭐 히어로, 익스트림 포뮬라 뭐 이런 제품들도 최상위 제품으로 군림하지만 그래도 스트릭스도 여전히 고급형 보드로서 이제 사용자한테 각인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은 이 코드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 스트릭스 보드 중에서도 Z690 칩셋 명이 붙고 그 뒤에 E가 있고 뭐 F가 있고 A가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사실 알파벳만 보면은 뭐가 위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좀 더 구분이 쉽습니다. E는 익스트림, F는 포뮬러, A는 이제 기본형,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검색하실 때 조금 더 분명한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패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Z690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인텔 12세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칩셋을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I/O 커버부에서 이제 LED가 나오는 형태를 바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하단을 보면은 인텔 12세대와 대응이 되는 플랫폼, 그리고 난 DDR5 메모리, LGA 1700 소켓, 그다음에 PCI 5.0을 지원합니다. PCI 5.0을 지원하긴 하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에서는 아직 5.0을 지원하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윈도우 11 잘 호환된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자, 패키지 뒷면 가볼게요. 네,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이제 전면에 보이고, 마더보드는 이제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와이파이 지원하니까 기본 안테나가 제공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C8 플러스 1페이지의 전원부를 지원하고 M.2 콤보 싱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조금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칭찬을 정말 마다하고 싶지 않은 PCI Q 릴리즈가 여전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래픽 카드를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OG 하이퍼 M.2 카드, 즉 온보드상의 M.2 슬롯뿐만 아니라 별도의 확장 카드를 끼워서 이 확장 카드에는 M.2 SSD를 2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5개의 M.2 SSD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확장 카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키지 살펴봤고요. 바로 개봉해서 제품 보도록 할게요. 네, 스트릭스 제품군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외형으로 유명한데 이번 제품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막시무스 시리즈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외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요. 일단은 스트릭스 제품이니까 본체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액세서리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확장 카드 꺼내고 열어서 SATA 케이블들, 안테나, 뭐 케이블류 이런 거 꺼내주고, 박스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잠시만요. 뭐 이렇게 많아?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네. 자, 일단 이건 뭘까요? 네, 이런 종이 인쇄물이 있습니다. 조금 두꺼워가지고 짱짱합니다. Get ready to rock the gaming world with ROG Strix. 네, ROG 브랜드를 조금 상징하고 좀 어필하는 그런 인쇄물이 되겠고요. 스트랩이 있네요. 네, ROG 스트랩. 예전부터 많이 보던 건데 뭐 이런 감성 아이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네, 설치 광학 디스크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네, 광학 디스크. ODD가 없어요, 우리는. 제발 이런 거 USB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릭스 정도 되면은 이런 거 말고 USB로 좀 주세요. 네, 돈 아끼지 말고 USB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ROG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좀 독특해요. 이제 ROG 엠블럼 이런 건 뭐 우리한테 익숙한 거고, 그 다음에 펜 라벨, 펜 레이블. 그래서 쿨링팬 중앙부에 부착할 수 있는 ROG 엠블럼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배터리
마더보드 배터리 표면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자, 매뉴얼이 두꺼운데 일단은 뭐 책자 형태로 당연히 제공이 되고 모두 영어입니다. 네, 영어예요. 사실 이거 한국어 지원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에이수스가 과연 이 매뉴얼을 언제 한국어화로 해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 자, 그리고 이제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와이파이를 지원한 모델이라서 와이파이 모듈도 있고 그다음 와이파이 안테나도 동봉돼 있는데 네, 요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정력을 향상시켜 주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에이수스 마더보드 디자인 감성에 좀 걸맞은 그런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타 케이블이 4개, 사타 케이블 4개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M.2 고정 나사라든지 Q 레치 나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구성품이 있어요. ROG 하이퍼 M.2 확장 카드인데 좀 무게가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굉장히 좀 부피도 있고 그다음에 만듦새도 좀 묵직해요. 이게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M.2 카드, M.2 SSD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어떤 구조인지 제가 잠깐 분해해서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드라이버로 여기 보시면은 PCB 뒷면에 드라이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나사가 이 나사 4개만 풀어주시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M.2 확장 카드가 있으면은 그 M.2 SSD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히트싱크도 겸하고 있어서 뭐 온도 걱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사가 좀 깊숙하네요. 자, 이제 3개 풀었고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다 푸니까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멀 패드가 안쪽에 밑면에도 이렇게 있고 히트싱크 쪽에도 이렇게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구성이죠.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 M.2 SSD를 장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에이수스가 예전부터 뭐 에이펙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중심으로 이런 M.2 확장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품 요소 중 하나예요. 자,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릭스 2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일단 외형 포스만 보면은 거의 막시무스에 필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레이아웃도 잘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디테일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이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인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백플레이트는 없어요. 네, 백플레이트는 없는데 원래 에이수스가 그 제품 라인업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이런 그 감성 요소 이런 거에 어떤 선을 짓는 구분을 짓는 게 굉장히 칼 같아요. 그래서 스트릭스는 아무래도 뭐 ROG, 막시무스, 뭐 이스트림, 포뮬라 이 정도 급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그 화려한 프린팅들이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뒷면을 누가 본다고 이렇게 ROG 엠블럼을 좀 디자인화해서 이렇게 좀 변형을 줘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놓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성적으로 아주 좋고요. 자, 다시 전면으로 돌아오면요. 일단 거대한 히트싱크가 눈에 들어오죠. 네, 아이어 커버 표면에는 이거는 LED가 들어옵니다. LED가 들어오고 다른 데서는 LED가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은은하게 LED가 들어옵니다. 이제 최근에 RGB LED의 어떤 트렌드가 너무 과한 것보다는 좀 은은하게 제품 고유의 디자인과 녹아들면서 이렇게 좀
연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는 보시기 힘들지만은 저희가 이따 분해 때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안에는 히트 파이프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딤 슬롯 4개가 있는데 최대 128기가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메모리 종류는 DDR5 메모리에 최대 클럭은 6400MHz까지 이론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이게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LGA 1700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켓 커버마저 ROG 엠블럼을 새겨 넣는 이 감성, 정말 쓸데없지만 너무나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거 CPU 끼우려면 무조건 해제해야 되거든요. 해제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는 에이수스의 어떤 집착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트릭스와 어떤 ROG의 상징인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는 지금 M.2 1번 슬롯, 이 1번 슬롯이 단순히 히트싱크가 아니라 히트 파이프로 연결된 히트싱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에이수스 측에서는 이제 콤보 싱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요게 제품을 이제 옮기다가 혹은 뭐 최초 포장 시에는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으로 이렇게 눌러졌을 때 휘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보여서 뭐 괜찮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깔끔한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하나만 툭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약간 안정적인 느낌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독특하죠. 이거는 타 마더보드에선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인데 야, 이거 제가 칭찬 많이 했었죠. Q 릴리즈 기능이라고. 이게 뭐냐, 요렇게 그래픽카드 걸쇠가 이렇게 제껴져 있잖아요.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M.2 히트싱크도 있고 아래에도 뭐 방열판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손가락을 넣어서 해제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Q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버튼과 걸쇠에 연결된 줄이 팽팽해지면서 착 요렇게 걸쇠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거나 해제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즐거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무젓가락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도구를 이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제 그래픽카드를 해제하기도 하는데 에이수스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또 되게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요. 이 칩셋 히트싱크 부분에 이 ROG라는 그 택이 있는데 이 택이 약간 무슨 의류에서나 볼 법한 그런 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약간 유연성 있는 제가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무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사실 마더보드라는 게 전자제품이고 이 전자제품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금속이나 뭐 철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하드한 재질이 아니라 그냥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마더보드의 어떤 격을 좀 높여주는 그런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좀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좀 낯선 엠블럼이 있는데 이거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제보를 해주세요. 이게 그냥 처음 봤을 때 물론 제 세계관에서는 좀 상상력이 좀 좁아가지고 그 바이오 하자드에 등장하는 이 엄브렐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 로고인가 뭐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람개비 모양의 엠블럼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2개 이렇게 크게 M.2 슬롯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확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M.2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 전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위에는 CPU 보조 전원 8핀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GB 헤더들이 있습니다. 위에 RGB 헤더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얀색 부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핀 헤더도 그 RGB LED와 연결되는 핀 헤더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처리를 해서 구분감을 주도록 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트릭스 E 모델 하면은 스트릭스 중에서는 최상위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의 어떤 라인업 위치상 고려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온보드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보드 버튼이라고 하면은 보드상에 나와 있는 그
그 전원 버튼, 리셋 버튼 그런 게 있어주면 참 좋을 텐데 스트릭스에는 허락을 안 해줍니다. 에이수스가. 아니 스트릭스에는 그거 정도 넣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가에 속하는 그런 보드인데 가격대를 고려하면 에이수스가 너무 짜게 구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릭스에도 온보드 버튼을 꼭 넣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살펴본 것 같고요. 이 포트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스트릭스 E 포트입니다. 이 하이 라인업에 속하는 F보다는 조금 더 포트 개수가 많아요. 보통 USB 포트가 좀 더 확장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은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HDMI 2.1, 그다음 DP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클리어 시모스, 네, 바이오스 초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각으로 튀어나온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뭐 CPU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보드의 전원이 인가만 되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클리어 시모스 버튼은 이제 약간 누르기가 어렵게, 그러니까 쉽게 눌러지지 않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2.0 포트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 3.2 Gen 1 포트 타입 A 4개, 그 다음에 USB 3.2 Gen 2 포트가 3개인데 여기 보시면 타입 A는 빨간색으로 2개 있고요. 위에 있는 타입 C는 Gen 2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Gen 2가 아니라 Gen 2 by 2. 네, 가장 최상의 USB 인터페이스죠. 네, 20Gbps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타입-C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인텔의 2.5GB 랜이 있고요. 밑에 와이파이 6E 안테나, 밑에 이제 오디오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외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뤄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트릭스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디자인 감성 그런 기준에서는 최상위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색의 사용이나 형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엠블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ROG 이런 택,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로 튀어나온 콤보 싱크, 그 다음에 큐 릴리즈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히트 싱크를 좀 분리해서 속살과 전원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분해하면서 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전원부를 제일 나중에 살펴보고 M.2부터 보죠. 네, 일단은 이 보드상에 보면은 M.2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트싱크 쪽에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썰 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하단 베이스 부에는 3개 중에 2개는 썰 패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총 5개의 M.2 슬롯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확장 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니까 이 썰 패드를 넣기가 좀 어렵게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의 자랑, 이 편의성도 그 M.2 고정할 때 나사 방식이 아니고 이게 Q 레치라고 이렇게 한 번씩 제껴주는 걸로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사를, 조그만 나사를 드라이브를 찾아서 이렇게 조립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의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Q 레치는 3개 슬롯 모두 M.2 3개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특이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히트파이프, 돌출된 이 히트파이프가 가장 상단에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듀얼 M.2 히트싱크는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트파이프 구성을 좀 보니까 사실 이게 메인 히트싱크 뿐만 아니라 지금 썰패드 있는 부분에 히트파이프가 나와서 이 상단에 있는 히트싱크까지 열을 전도하는 구성이긴 하나, 이 히트싱크가 상당히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구성의 복잡성에 비해서 온도가 좀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메인 히트싱크의 크기 자체가 지금 이 듀얼 M.2 있잖아요. 이게 전체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가 구성을 마련한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간지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M.2 설치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장 상단은 그 PCI 5.0, 5.0을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M.2 SSD를 하나만 사용한다. 그럴 때는 다른 슬롯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PCI 익스프레스 메인 슬롯하고 대역폭을 공유해서 만약에 여기 SSD를 끼운다. 그러면 이거는 16 레인이 아니라 8개 레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뭐 RTX 3090, 3080, 뭐 6800, 6900 이런 거 쓸 때는 뭐 체감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성능 하락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슬롯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른 슬롯을 사용하면은 결국 또 이 히트파이프의 역할은 또 그냥 멋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원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원부 히트싱크부터 봅시다.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네, 히트파이프, 안쪽에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히트파이프가 이제 열 전도를 굉장히 효율이 좋게 전달하기 때문에 하위 라인업은 히트파이프가 부재된 경우가 많고 이제 중급형이나 고급형으로 갈수록 전원부 히트싱크에 히트파이프를 넣어주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히트싱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O 커버부까지 모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I/O 커버부 이 표면 쪽에는 LED가 탑재되어 돼서 이 커버의 상단 부분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도 섞여 있는데 안쪽에는 모두 히트싱크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썰 패드는 마찬가지로 히트싱크 색과 거의 유사한 짙은 회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모스펫이 접촉하고 여기서 이제 초크랑 접촉하는데 또 에이수스 또 이 초크가 완전히 덮지는 않고 한 4분의 3 정도 덮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냥 공기로 맡겨버리는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구성인데 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서멀 패드 좀 제발 좀 넉넉하게 레이아웃에 맞게 좀 넓게 쓰셔가지고 초크를 완전히 덮는 그런 구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원부 한번 볼게요. 이 전원부인데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총 페이지 수는 이제 18 플러스 1페이지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왼쪽에 초크가 정렬이 되어 있고 이제 모스펫은 이제 페이지당 90 암페아. 네, 출력이 빵빵하죠. 네, 90암페아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이제 커패시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원부 빵빵하고 출력 좋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물론 제가 이제 뭐 썰패드 넓게 안 썼다고 좀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지만 워낙 히트싱크가 좀 무겁고 히트파이프에 I/O 커버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낮지 않을까, 발열 억제를 상당히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속살까지 모두 살펴봤고 이제 저희가 이 보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부스트 클록이라든지 아니면 M.2 슬롯별 온도, 성능 이런 걸 좀 살펴봤으니까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 사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인텔 코어 i9 12900KF를 사용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측정한 게 CPU P코어 부스트 클럭을 측정했는데요. 두 가지 설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 설정하고 5.1기가 오버 설정. 근데 기본 설정에서 클럭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4900MHz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기록하고 있냐? 지금 모델이 스트릭스 2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형 모델이니까 기본 설정에서도 전력 제한 레벨이 다소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인데 아무래도 기본 설정에서도 전력 제한이 해제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이나 오버클럭이나 소비 전력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블렌더에서는 기본에서 약 200W,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게임을 구동할 때는 약 95W를 기록했고요.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풀로드를 걸었을 때 전원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블렌더라고 모든 스레드에 풀로드를 거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기본 설정에서 최대 56도, 56도에 머물렀고 오버클럭을 진행해도 62.6도에서 발열을 억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게임 구동 시에도 당연히 더 낫겠죠. 애초에 CPU의 전력이 낮아지니까 기본 설정에서는 50도가 채 되지 않았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약 53.4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장 장치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삼성의 980 프로 1테라를 동원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M.2
M.2 슬롯이 온보드에서 총 3개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결과인데요. 삼성 980 프로 1테라가 스펙상 일기 속도 7000, 쓰기 속도 5000을 기록했는데 3개 슬롯에서 모두 오차범위 이내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팅 성능 테스트인데요. 부팅 성능에서는 이게 단순히 마더보드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약 20.8초를 기록했지만 가장 좋았던 에즈락 Z690 제품보다 이제 3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M.2 슬롯 3개별로 온도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히트싱크를 기본 제공하고 있고 서멀패드도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히트싱크를 전혀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77도를 기록했지만 1번 슬롯에서는 50.6도, 2번 슬롯은 48.6도, 3번 슬롯은 53.3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치 기준으로 3번 슬롯이 가장 낮은데 이제 3번 슬롯은 양면 구성이 아니죠. 한 면으로만 서멀패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온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굳이 따져보면 슬롯 2가 가장 온도가 낮은데 아무리 제가 아까 그 구조를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트 파이프를 장착했어도 애초에 메인 히트싱크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최고로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OG 스트릭스 2 게이밍 와이파이를 이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스트릭스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개인적인 감상평을 좀 곁들인다면 스트릭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좋은 제품을 만나본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굳이 디테일을 따져가지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을 보자면 온보드 좀 넣어주세요. 네, 온보드 버튼 이 파워 버튼 이거 누드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오픈형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보드상에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 스트릭스 정도의 제품이 되면은 그거는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히트싱크 부분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여기 보이시는 M.2 하이퍼 하이퍼 M.2 카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능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구성도 충실하고 무엇보다 전원부 온도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빼먹을 뻔했네. 너무너무 편리한 이 Q 릴리즈 기능 이것들은 상을 줘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모든 제조사가 본받아서 이런 기능을 탑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회를 좀 밝혀봅니다. 자, 지금 사실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 새롭게 인텔 12세대를 이제 꾸미시는 분들이 초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ROG 막시무스급으로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트릭스가 좀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코 싸진 않아요.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비싸네. 비싸네요. 네, 스트릭스 치고 굉장히 비싼데 그 에이수스가 이제 보드 품질만 보면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품질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여전히 가격은 비싸다. 가격은 비싸다. 그 정도 소에 밝히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ROG 스트릭스 2 게이밍 제품이었고요. 저는 벤치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